국장 동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직매점에 들어온 스프링들이 질이 낮아 전혀 팔리지 않습니다. 국장 동지, 스프링의 질이 낮아지는 원인은 이 카미 차즈마모데요 바늘의 간격을 보장 못하기 때문입니다. 평산 편집 공장이 문제다. 공무 가. 고맙습니다. 아니, 너 철명이가 아니니? 삼촌. 자, 예. 자, 이런 다 젖어. 이거 비 오는데 어딜 그렇게 다니니? 주택건설장에 열공학 기사가 거긴 왜? 일종의 노동단련이죠. 노동단련? 까짓거 머리도 안 쓰고 편안하긴 한데 삼촌 산하공장들에 나간 내내 산다면서요. 삼촌 어머니가 몹시 걱정해요. 숙생활이 힘들겠구나. 이젠 장가도 가야지. 그 날씨도 하루 종일 퍼볼 것 같더니 그래도 고치노만. 아, 관리국 간부들이 다들 내려왔다. 지배인들까지. 운수반장 왜 다들 우리 공장에 모였대? 우리 공장이 매해 계획을 땅땅 했으니까 방식 상학을 하는 거겠지. 아, 역시 책임을 걸 잘 만나야 해. 장진호 부국장이 국장 대리 사업을 맡아보며 우리 공장을 많이 도와주었지 뭐. 고문 지배인 격으로. 부국장 동지 오셨습니까? 왔어. 안녕하십니까? 다들 왔구만. 어느만. 관리국장 농문 안 오시오? 이 공장 원리 운반차를 타고 뒤돌아오겠다면서 좀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운수반장 예, 경리본과 함께 오. 가자. 새 국장이 가져온 경쟁 청어 상품인가? 글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기름을 뽑아 몇 킬로인가 달고 보시오. 국장동 수고 많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운수반장, 새로운 국장이 인민경제대학 가기 전에 수송대 대장으로 있었다지? 장진호 부국장이 수성대 대장으로 있다가 우리 관리국 부국장으로 소환되면서 대장제를 넘겨주었지. 바뀌었다? 국장 동지, 10kg 정도 됩니다. 3킬로 정도? 예, 정확히 3.2kg입니다. 편집 공장 지배인 동무. 예, 차가 떠날 때 기름을 얼마 넣어 보냈습니까? 저 운수반장. 예, 저 10kg 넣었습니다. 예. 그러니 화물차 한 대로 원료를 운반하는데 3.2kg. 10대분이면 32kg. 1년이면 11톤 680kg 낭비요. 예. 제가 이번 협의에 지배인들과 함께 국 조장 과장들을 부른 건 우리 국의 실리 상태를 보여주자는 겁니다. 실리는 기업 관리의 기본 핵입니다. 지금 이 문건들엔 뭐가 모자라고 뭐가 부족하고 하는 우는 소리들 뿐이지 어느 지배인 하나 내가 책임지고 풀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업 관리의 주인은 누구며 누가 책임지고 풀어야 하는가? 저 3.2kg의 동무들의 양심을 비춰보시오. 실태는 이해만 그치지 않습니다. 자, 보시오. 저건 동문회 공장에서 생산한 수프링이 아니오. 옳습니다. 지금 이 공장에서 생산한 수프링 1만 5천 매가 질이 낮아서 태송되고 있습니다. 이 감 때문에. 여기 모인 동무들 속에 이 공장 제품을 입은 동무들은 손을 들어보시오. 예, 이 공장이 지난 기간 계획을 120.5%로 수행했다고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총 생산액이지 실리액은 아닙니다. 초보적으로 계산해봐도 스프링 1만 5천 매를 다시 수정하는 데도는
전기, 자재, 기름값이 거의 49만 5천 원 정도는 더 들게 됩니다. 즉 원가 67만 5천 원이던 것이 117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스프링 1만 5천 매를 판매하면 97만 5천 원의 값이 나오니 자, 원가 117만 원에서 상품을 판던 97만 5천 원을 빼보시오. 19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이 19만 5천 원은 손실액, 즉 이 공장의 적자액입니다. 새 국장이 만만치 않은 경제 실무가구만. 그러게 말이오.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지배인으로부터 이 공장 관리 일꾼들 모두가 보상해야 합니다. 물론 제품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 담당 기대공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국장 이하 관리국 담당 일꾼들도 내로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공장을 그냥 돌리겠는가? 아니면 세워야 하겠는가? 돈의 인민생활 문제를 푸는 데서 중추를 이루는 공장이긴 하지만 실리에 맞지 않는 공장은 폐기돼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 잘못이 큽니다. 그러나 국장 동지, 실리에 어긋난다는 건 알면서도 어느 일꾼 하나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감을 사오는 길이 편안하고 빠른 길이니 그러니 관리국 탓이라. 전 이제라도 우리 기술혁신자 동무들이 하던 감 시험로를 계속 내밀어 줬으면 합니다. 수입에만 의존하던 감을 우리 자재로, 우리 식으로 새롭게 해결하려는 수양연구사의 안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실리는 기술 발전에서 오는 리도, 기술혁신을 통해 우리의 힘과 기술로 세계적 수준을 따라 앞서는 데서 가져오는 실리가 아니겠나요? 지배인 동무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전대로 그냥 감을 수입해서라도 생산은 죽이지 말고 방도를 찾자는 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남에게 의존해서는 절대로 실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거야 밑빠진 덕에 물 붓기지요. 예, 부국장 동무, 무슨 방도적인 문제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뭐 별로. 마저 얘기하십시오. 난 이 공장 편직 생산을 일단 중지하자는 걸 제기합니다. 차후 대책과 방도적인 문제는 지배인 동무가 책임지고 협의해서 내일까지 부국장 동무에게 보고하시오. 예, 실리에 맞지도 않고 나라에 손해를 주는 공장들을 계속 돌릴 순 없습니다. 계획초장 동무, 예, 종합초장 동무, 예, 국산화 29개 공장들에 대한 전반적 실태를 다시 한번 따져보고 다음 주 참모회의 때 종합적으로 보고하시오. 알았습니다. 동무들, 오늘날에 와서 경제사업은 대족투쟁에서 가장 첨예한 결전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제주의 일꾼들은 누구든 대결장에 나선 병사의 자세로 이 화구를 막아야 합니다. 국장농, 공장을 세우는 문제는 좀 심중히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공장을 세운다면 노력 관리는 어떻게 하고 노동자들의 생활비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지금 상태로 계속 생산하다가는 나라에 더 큰 손실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지배인도 도울 겸 감시험을 함께 책임지고 내밀어 봅시다. 국장농은 감소제 기술 혁신을 믿고 그런 결심을 내린 것 같은데 만약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간단치 않으리라는 걸 예상해 봤습니까? 그 공장엔 초창기부터 늙어온 오랜 기능공들이 15명이 있습니다. 가정부인 95명, 처녀 편집공 모두에서 200명이나 됩니다. 이제 공장을 세워놓고 그들의 생활 문제 누가 책임집니까? 오늘 논의된 그 감을 위해 관리국 기술준비소의 수양연구사는 10여 차의 시험 끝에 심한 부상을 당해 하반신을 잘 쓰지 못하게 됐고 밤낮 없이 로 앞에서 침식을 하며 수양연구사를 돕던 그 공장 기사는 주택건설장으로 나갔습니다. 나 자신도 거기에 어깨를 들이밀었던 사람입니다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 나와서 솔직히 전 부국장동무를 믿고 이런 결심을 내렸습니다. 부국장동무가 수송대장 할 때처럼 절 서슴없이 매질도 하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어서 가보십시오. 제 여기 철제 일료에 들렸다가 예, 편집 공장 지배인과 마주 앉아 방돌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전 그럼 예. 국장은 새로 와서 수양의 내막을 잘 모르니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이해해줘. 내가 전번에 수양이한테 갔다가 끝내 말 못한 게 있어. 설계도면 말입니까? 그걸 지배인이 아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보. 딸이 아버지한테까지 반대에 나선다면 할 수 없지. 새 국장이 되지도 않을 감시험에 하도 관심을 가지고 있게 내 부탁하는 거요. 하긴 수양의 연구안이 어디 간단한 작사예요. 그래서 나도 내밀었던 건데 결국은. 부국장 동지,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이제 차차 나아지겠지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당장 시집갈 나이에 그렇게 됐으니 다 내 잘못이오. 하여튼 잘 토론해보. 하반신을 못 쓰는 수양일 관리국에서 그냥 내보낼 수는 없고, 그렇다고 감을 붙들고 애태우게 할 수도 없으니 그를 위해서도 편안히 앉아 일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야겠어. 어쨌든 수양의 문제는 내 끝까지 책임져 주지. 자, 갑시다. 공장을 세우는 경우에 무슨 대책적인 방도라도 있습니까? 실무적인 문제는 해당 부문과 토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제대군관들 살림집도 풀면서 노동자들의 생활비 문제도 해결하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생산 공종별로 맞물려 있지 못한 기대들을 재배치하려고 합니다. 피복 직장만은 생산을 그냥 하게 하고 모든 기대들을 단계별로 이렇게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게 좋겠군요. 비서동무, 이번 기회에 필요 없는 부서들과 직제들도 없애거나 합칩시다. 하여튼 지금 쓸데없는 중간다리들과 건달풍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감시험을 결정적으로 다시 내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방도를 하나둘 또 찾아내야지요. 저도 국어 당조직과 연계를 취하겠지만 전 국장동무의 결심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일단 공장을 세우면 이 사태 앞에서 국장, 부국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지배인 노동자들까지 돌파구를 열기 위해 머리를 쓸 겁니다. 예, 우선 감 문제를 새 기술을 받아들일 때 대한 당의 방침을 관찰하는 문제로 내밉시다. 국장동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옳습니다. 감을 하나의 불꽃으로 해서 평산 변직 공장의 낡은 설비들을 갱신할 뿐만 아니라 관리국 쪽으로 실리의 불길, 책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철면기사를 공장으로 소환합시다. 아니, 그애야. 왜? 조카가 돼서 그럽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앤 지금 노동단련으로 주택건설장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단련이 아닙니다. 부국장동문 로 시험이 실패하고 사고까지 겹치게 되자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이 걸머쥐고 무보수노동까지 하면서 철면기사에게 처벌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기가 꺾여 앞으로 큰 일판을 벌리지 못한다. 아직 시험 연구가 성숙기에 이르지 못했으니 점차적으로 완성하기로 하고 그를 머리 시움도 시킬 겸 건설장으로 림시 돌려놓았던 겁니다. 부국장 동무가요? 그럼 전 감도면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감을 성공시키자면 수양 연구사를 일떠 세워야 하는데 의사들의 말이 그한테 지금 하반신 마비가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본인이 그걸 알고 있는가요? 아직은 모른답니다.
수양아, 그래도 부국장이 널 생각해서 여러모로 궁리에 내다가 편안히 앉아일할 수 있는 부문으로 돌려놓기로 한 거다. 됐다. 그만 진정하렴. 아버지, 그게 저한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몸부림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물론 연구사로 그냥 남아있다 해도 저한텐 시험을 성공시킬 힘이. 하지만 이젠 그것마저 없어졌어요. 연구사 아침이 아저씨가 왔어요. 수양동무 자주 와보지 못해 안 됐어. 아, 일 없어요. 어서 앉아요. 참, 기술혁신조로 다시 왔다지요? 바쁠 텐데 이렇게. 내가 지금 기술혁신조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노래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은영이 아저씨를 축하해줘야지. 예. 우리 공장 동무들 웃으며 말을 해요. 아니 글쎄 날 보고 준맛한 처녀래요. 하루 일 농초해도 손차나는 내 솜씨 참말로 본게 같다나. 나날날라날라날라날라날라날라날라나 날 보고 춤마 처녀래요. 날 보고 괜찮게 잡혔죠? 잘 불렀어. 기술혁신조 동무들을 위해서라면 100곡이라도 부르겠어요. 카제토 송달은 철명동무. 어때요? 그렇게 하지. 그런데 왜요? 무슨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라기보다 그럼 뭐나요? 그건 넌 밖에 나가 놀아. 예. 아저씨, 나 밖에 나가날래요. 말씀하세요. 노래도 좋지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수양동무와 그 도면이요. 도면이요? 그렇소. 그 도면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나도. 거기엔 동무의 꿈과 희망, 모든 게 담겨 있다는 걸. 그걸 이제부터 내가. 그건 안 돼요. 그 문제라면 당장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다시 오지 마세요. 제발 발길을 끊어달란 말이에요. 저의 그 도면이 나지 풀지 못한 미지수가 있다는 걸 동무도 알지 않아요. 동무가 이제 또 나와 같은 이런 불행을 당하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돼요, 철명동무. 부탁해요. 과장 선생님, 현재 우리 수양연구사에게 필요되는 건 뭡니까? 없습니다. 우리 의료 집단이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십시오. 저 처녀에게는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진 누구예요?
난 새로운 관리국장이요. 네. 연구사가 도면을 불태운다는 건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포기한다는 건데 무슨 처녀가 그렇게 독한 마음을 먹었어? 도면을 보면 도리어 공장의 운명이 걱정되고 그래서 이대로는 주저앉을 수 없는 자기를 자각해야지. 이미 제 운명은 결정됐습니다. 그 도면도 수양이란 인간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되었어요. 그건 무슨 소리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도 왔다 갔습니다. 아버진 저의 전망을 놓고 한일군의 처사에 대해서 눈물겹도록 고마워했지만 저의 심정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국장 동지, 한 인간이 자기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이뤘을 때의 심정을 겪어본 일이 있습니까? 그 불행을 안고 몸부림치는 그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인간의 진가는 그가 조국을 위해 바친 자기의 생을 놓고 궁지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후회하는가에 따라 갈라진다고 했어. 우린 제1의 수양연구사가 쓰러지면 제2의 수양연구사가 나서 또 그 뒤에 제3, 제4의 수양이들이 나서서라도 너 시험을 꼭 성공시켜야 하오. 그런데 눈물로 도면을 얼룩지어 거기에 또 불까지 대다니. 난 그래도 한 처녀 연구사가 편집공장을 축혀 세우기 위해서 대담한 책상을 했다는 걸 알고 큰 기대를 가졌댔어. 연구사라면 응당 놓쳐버린 그 미지수만을 풀 생각을 해야지. 불행이요 사고요 하면서 그런 걸 먼저 생각한다면 그게 노동안전원의 책임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어. 동문, 연구사라는 걸 명심하시오. 국장 동지가 지시한 대로 직접 직장에서 기대자 배치들을 바로 해놓았습니다. 네. 여기서만도 단축 시간을 기대공 1인당 한 교대 10분씩 공장 쪽으로 보면 하루에 15시간을 얻어내게 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책임기사 동무. 앞으로는 부직장장 검사공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직장장이 다 하면 되니까요. 불필요한 단위들을 통합해서 그들의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당장 노동자들에게 지어줄 일감이 없습니다. 책임기사 동문 가서 상의를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농, 이거 안 할 말 같지만 공장을 세운 건 법적 성격을 띱니다. 난 솔직히 이번 결심을 내릴 때 부국장 동무를 크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변모델 공장의 내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자꾸 후과에 대한 말만 해주니 기운이 빠집니다. 국장농, 난 사업을 가 시작한 국장농의 신상에 다른 일이 없길 바랄 뿐입니다. 생산을 중지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내 사업에선 후과가 잘해진다 치고 공장에 실린 어떻게 합니까? 8년 전 부국장 동문 언제나 나라 살림살이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던가. 대장 동지! 대장 동지! 수성경쟁 총화를 며칠 앞두고 운조수들을 도로 작업에 다 내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동문, 달구짓기를 조금만 정리하면 수송대 수탄차들이 하루에 12km씩 거리를 단축한다는 걸 모르오? 하지만 경쟁 총화가 끝날 때까진. 경쟁 총화? 그렇게도 표착을 받고 싶은가? 그래 동무한텐 자기의 명예가 더 중요하오, 도로에 뿌리며 달리는 시바루가 더 중요하오. 에?
그때 나는 그가 왜 그처럼 안타까이 호소하며 앞채를 메고 달렸던가를 미처 다는 몰랐다. 몇 달 후 그가 관리국 부국장으로 소환되고 대신 내가 수송대 대장으로 임명된 후 해마다 수송 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도 수백 톤의 휘발유를 전략하고 영광스럽게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신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토론하게 되었을 때에야 나는 내가 받아 하는 그 영광의 밑바닥엔 전 대장의 숨은 공적이 깔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저리도 달라졌을까? 지배인동 뭐 어떻습니까? 여기에 제대군관들 살림집을 7동 지어야겠습니다. 20일까지. 예? 도시경영과학은 다 토론이 있었습니다. 남는 종업원 노력을 여기에 다 붙입시다. 그렇게 되면 동문회 공장이 군 건설사업소로부터 받는 노동보수 자금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생활비를 줄 수 있습니다. 2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주구나사나 감 시험을 다음 달까진 꼭 성공시켜야 합니다. 이 길만이 공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국장 동지, 군 건설 사업소 지배인 동무가 왔습니다. 갑시다. 하여간 공장을 세웠으니 국장이 가자는 길로 갈 수밖에 없지요. 만약 다음 달까지 공장을 돌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국장은 새로워서 별일 없겠지만 생산을 담당한 난 결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감. 지배인 동무. 난 지배인 동무가 아버지로서보다 지배인으로서 수양이를 찾아가 주길 바랍니다. 어떻게 찾아가든 그 누가 찾아가도 안 됩니다. 그 애는 이미 국장 동지, 제발 이 일에 그 애를 두 번 다시 끌어들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 지배인 동무는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공장을 세워놓고. 저는 그저 관리국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동문 지난 시기에도 그렇게 일했습니까? 동무의 직무가 맹정맹동인가요? 지배인 동문 딸의 문제를 놓고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지배인으로서도 자격이 없습니다. 어쩌면 한 인간의 꿈과 희망을 그렇게까지 묵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국장 동지,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딸의 정상을 놓고 보면 부국장 동무의 말이 옳았고 또 그의 처사에 반대할 근거도 없었습니다. 부국장 동무의 처사? 동문 지배인입니다. 공장의 책임을 끈이란 말입니다. 네, 동무한테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경제 문제를 푸는 데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3.15 일꾼들 협의회에서 말하시오. 수십 개의 바늘이 오르내리는 자리끼를 선정해주는 이 감이 마모되기 때문에 편직 제품의 질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직기 한 대에 보통 5개의 감이 들어있고 감 하나의 값이 내화 가격으로 평균 2,000원이라고 볼 때 우리 공장 200여 대의 편직기면 감을 한 번씩 교체하는 데만도 적어도 2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감을 자체로 해결하는 데서 기본은 소재입니다. 우린 수입에 의존하던 크롬, 니켈, 망간을 쓰지 않고 원료도 우리도의 흔한 여서비료를 배합하여 우리식으로 높은 강질의 감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력 신화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내밀었던 거고 폭발의 위험성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오. 옳습니다. 그건 첨가제 비율에서 됐어. 수양연구사도 사고로 입원해 있고 한데 시험 연구를 좀 더 심화시킨 다음 다시 하기로 합시다. 부국장 동지, 제가 연구사 동무와 함께 꼭 그 미지수를. 동무도 참. 그 시험 사고 때문에 생산에 얼마나 많은 지장을 받았어. 일부 일꾼들은 처벌을 받고. 그렇지만 누구든 해야 할 일이고 지체 말고 뚫고 나가야 할 길이 아닙니까?
그래서 토론 끝에 저희들이 끝까지 책임지고. 여보, 생산에 대한 책임은 동무가 아니라 여기 지휘일꾼들과 함께 내가 진단 말이오. 우리 간부들이. 부국장 동지, 우리 기술자들 앞에서 너무 책임하지 마십시오. 간부들만 책임지는 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평산 편직에 200대의 편직기에 감을 한 번씩 껴치 않은 데만도 200만 원. 우리 도에 16개 공장들의 편직기들과 대항기들을 모두 합치면 그 값이 1억 8천만 원. 그래, 감을 성공시키면 그 값을 가지고도 가까운 시일 안에 평산 편직에 현대하는 문제없다. 결정적으로 감을 성공시켜야 한다. 그러자면 수양이를 일커 세워야 한다. 아니, 아유, 그러단 책이 받겠네. 천천히 들라요. 시간 없어 그래요. 삼촌이 꼭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오늘은 인차 들어온다니까. 아유, 오셨어요. 운전이야? 아버지 왔구나. 앉으라, 밥 먹자. 어머니, 아버지가 왔어요. 아버지, 아, 오늘은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내 생일도 있지 않고. 아버지가 그걸 잊을 리가 있나? 어? 정말? 정말 아니고 어머니한테 물어보렴. 절명아, 됐다. 전혀 하나 설복 못해 돌아서다니. 네 보기엔 어떠냐? 그 미지수가 혹시 배합 비율이 있지 않은가 하는. 아, 그 초녀 말이다. 네가 수양연구사와 한동안 같이 일해봐서 잘 알 텐데. 응?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일은 무슨 일? 혹시 내가 그 처녀를 마음에 두고 있지 않나 해서. 예? 삼촌도 아니, 시험용을 같이 한다고 해서 다 사랑하는 관계가 되나요, 뭐? 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처녀예요. 탐구에 열정이 있고 명랑하면서도 마음은 또 얼마나 고운지. 그런데 그건 왜 갑자기 물어요? 그 처녀 연구사에겐 한 남자의 일생이 요구된다. 그건 무슨 뜻에서? 난 삼촌으로서 네가 수양이의 운명을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그럼 삼촌은 나한테?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한번 알아보기라도 했어요. 절명아, 다만 내가 믿는 건 네가 전업가에서 동지에 대한 사랑을 익힌 제대병사라는 거다. 한번 군복을 입고 병사 시절의 그 모습으로 거울 앞에 마주서 보거라. 그럼 결심이 서리라고 난 믿는다. 세상에 자기 조카한테 불구자 처녀를 억지 다짐으로 붙여주는 삼촌이 어디 있어요. 제 자식처럼 길러온 조카를 이제 남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이 자기 국장 사업을 위해 조카를 희생시켰다고들 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아유, 참. 내가 자기를 위해서 조카를 희생시킨단 말이지. 여보, 지난 전쟁 때 말이오. 대대나 사단에서 조개고지를 탈환하라는 명령서를 내려보내고 그 전투에서 한 병사가 조개 화구를 몸으로 막았다면 그래 그 병사가 대대장이나 사단장을 위해서 조개 화구를 막은 것일까?
지금은 내남 없이 나라의 경제 문제를 푸는데 자기 한 몸을 들이대야 할 때요. 손군 시대 우리 사회의 애국자는 바로 나라의 경제 문제를 푸는 데서 자기를 희생시킬 줄 아는 사람이 아니겠어. 난 우리 철명이가 바로 조국을 위해서 화굴 막을 수 있는 그런 청년으로 믿었던 거요. 당신도 매일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 장군님께서 어떤 길을 가고 계시는지 보고 있겠지. 불과 몇십 미터 안팎에서 조개 총구가 노리는 판문점에까지 나가시었고 천길낭 떨어지를 지나 오송산을 찾으시었어. 강계에 찾아가실 적엔 쏟아지는 폭설로 선두차의 바퀴자리가 순식간에 메어지고 미끄러운 용길에서 차를 미셨다는 게 아니겠어. 오죽하셨으면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준데도 희망 안고 이 길을 가고 가리라.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가고 또 가시었겠어. 난 남은 한계관리국만이라도 내 운명을 내대고 책임지어 우리 장군님께서 골머신 그 중화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소. 시련만 돈 세월에 손만 고개 넘어 희망 넘쳐 바라보는 영마루가 있네. 내 먼저 군짐을 떠내고 이 길을 가리라. 장군님 큰 뜻을 안고서 가리라. 가고 가리. 내 먼저 군짐을 떠내고 이 길을 가리라. 장군님 큰 뜻을 안고서 가리라. 가고 가리. 지배인 동무, 기술력 순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지체 없이 나한테 알리십시오. 알겠습니다. 후사경으로 봐. 우리 국장 동진 망원경으로 보는 일꾼이요. 지배인 동무, 예. 장맛이 괜찮소. 군내인민들이 좋아하겠어. 전성이 현가인데 읍내 주민들이 우리 공장의 장맛을 보고는 날 보고 장지배인 장지배인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집에 전화가 왔는데 우리 집 사람이 여긴 장지배인네 집이 아니라 현지배인네 집이에요 하고 전화를 끊은 적이 다 있답니다. 장지배인, 그게 얼마나 좋소. 예. 하지만 자만은 군물이요. 지를 떨구지 않으면서도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도를 뒀찼소. 알았습니다. 예. 간부동지들이 이렇게 군면허동으로 내려와 도와주기까지 하니 모두들 성수가 났습니다. 그래요? 국장동지, 예. 만약 군내 공장을 돌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일꾼들이 처벌을 받게 된다는데. 처벌을 받아야지요.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럼 일꾼들은 처벌을 받는다 치고 노동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책임진다는 게 처벌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진다는 건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말로 우린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자 하면에서도 보았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중앙병원 의사들도 내려오니 방도가 서겠지요. 예. 이건 국장농무가 부탁한 수양 환자와 비슷한 환자들이 자료입니다. 예. 참고가 되겠는지 보십시오. 정성이면 도루에도 꽃이 핀다고 했는데 국장농무의 그 지성이 꼭 열매를 맺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기술부원장 선생님. 제가 깜빡 졸았구만요. 국장 동지, 아직도 안 돌아가시고 기다렸습니까? 과장 선생님, 국장 동지가 이러다간 환자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쓰러지겠습니다. 전 일 없습니다. 선생님들, 수양연구사는 선생님들의 딸이나 동생 같은 20대의 처녀가 아닙니까? 아직은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구가 마음껏 대지를 할보하며 조국에 보탬을 줄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믿겠습니다. 예. 개봉수입니다. 기술준비소 소장입니다. 예. 국장 동지가 과업을 준 대로 그 도면들을 과학원에 가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왔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 관리국이 재산 더미 위에 올라앉게 됐다고 하더군요. 예. 나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산 편직의 수양 연구사 대신 명국 연구사를 내려보낼까 하는데 뭐? 수양연구사 대신이라니요? 국장 동지는 모르십니까? 장진호 부국장 동지가 수양 연구사에 해임 문건을 제기했으니 대신 그 자리에 뭐라고요? 그 수양연구사는 우리 관리국이 책임져야. 아버지는 저의 전망을 놓고 한일군의 처사에 대해서 눈물겹도록 고마워했지만 저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개철명 전화 받습니다. 나다. 내일 있게 될 기술 일꾼들 모임에 난 내가 수양연구사와 함께 꼭 참가하길 바란다. 왜 대답이 없니? 철명아. 알겠니? 철명아.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던가요? 가라요. 가라는데도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오늘 무슨 회를 하오? 좀 가만히 보래. 자기 검토 중인데. 사상투쟁 회인가? 글쎄, 기술자들을 다 참가시킨 걸로 봐선 난 지난 시기 우리 관리국에 묻혀있던 이 도면들을 보면서 우리 일꾼들과 기술자들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하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책임이라는 두 글자 속에 담겨진 진정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생산자 대중, 여기 모인 경제주의 일꾼들과 기술자들이 한 덩어리가 돼서 실리투쟁에 떨쳐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기사, 기술자 동무들. 그래, 이 도면들이 동무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가 아니란 말입니까? 이 도면들이 서고의 당반 위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을 때 경제주의 일꾼들은 연구사들의 귀중한 인생의 한 구간이 세월 속에 영영 묻힌다는 생각을 못 해보았단 말입니까? 이 도면들에 새겨진
좀 하나, 손 하나, 숫자 하나를 자기의 숨결처럼, 심장의 박동처럼 사랑하시오. 오직 자기 것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나눌 때에만이 조국 앞에 지닌 과학자 기술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름 부르는 동무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풍평직물공장 책임기사 한덕호 동무. 예. 도자기공장 책임기사 김용철 동무. 예. 장두악기공장 기사 조윤아 동무. 예. 경제 문제를 푸는 데서 절실히 필요한 것, 정산, 전략. 편집공장 감연구조 우수양 동무. 수양 동무 오지 않았습니까? 예. 왔습니다. 이 도면들엔 제가 수표했습니다. 동무들의 피땀이 숨인 이 기술력 신안들이 반드시 훌륭한 열매가 맺기를 바랍니다. 박미혁 동무, 한덕호 동무, 잘해봅시다. 자, 수양 동무. 자, 됐어. 지배인 동무들, 우리의 천연연구사가 오늘 드디어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자, 축하해 줍시다. 동무들, 우리가 이런 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편집기 간 문제 하나 해결 못한단 말입니까? 대답해 보시오. 장동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힘으로 꼭 해내겠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기어이 성공 시키겠습니다. 삼촌이 저에게 수양 동무에 대해서 말했을 때 전 고민이 컸습니다. 한 불구처녀와 사는가 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알았어. 예, 한 생을 그와 살면서 불평 없이 후회 없이 수양 동무를 진정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말대로 군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보았습니다. 그러자 동지를 위해선 자기 한 목숨도 소숨없이 바치겠다던 병사 시절의 맹세가 떠올랐습니다. 비서동지, 제가 택한 일이 뭐 목숨 바치는 일이기라도 합니까? 한 처녀의 일생 길동무가 되어 과학자 기술자 부부가 되어 어선더선 기술 문제, 가정 문제 토론하며 한 생을 나란히 가는 길인데, 혹시 앞으로 제가 조금이나마 후회하는 기색이 엿보이면 우리 삼촌은 차마 할 말도 못하겠지만 비서동지만은 저를 사정없이 내리쳐 주십시오. 비서동진 국장인 저희 삼촌과 수양동무의 당비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협의의 끝에 찾아왔습니다. 알겠어. 알겠다니까. 그럼 우리 장군님 슬하에서 자라난 병사들은 얼마나 훌륭한가. 국장동,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낙원기기 공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열처리 설비들을 적극 일반화하며 우리식으로 새롭게 발전시키게 한다고 하시면서 대학 교원들과 일꾼들을 낙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모두 낙원이요. 옳구만. 선생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아니, 이게 봉수가 아닌가? 예. 온 나라가 이 낙원으로 쏠렸기에 봉수도 오지 않는가 했더니 왔구만. 예. 교수 선생님, 지금까지 사다 쓰던 감을 돈의 원료를 가지고 자체로 해결하자니 골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럴 테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열처리 분야에 새로운 과업을 제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그다름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마침 잘 왔네. 자네도 알겠지만 우리 장군님께서 이 낙원 땅에 열처리 분야에 새로운 봉화를 지펴주셨네. 예. 지난 5월 16일 우리 장군님께서 왜 사회의 모든 일꾼들과 우리 대학 교원들까지 이 낙원 땅으로 불러주셨겠나. 전하의 나날 우리 수령님을 옹호하기 위한 낙원의 10명 당원들이 백절불구리 투지와 새세기의 요구에 맞게 최신 기술을 받아들일 때 대한 다의 요구를 심장에 새기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겠나? 예. 힘차게 달려라 구보로 달려라 우리의 걸음에 미래가 마주온다 선군의 한길을 따라서 장군님 걸음에 발맞춰 힘차게 달려라 구보로 달려라 우리의 걸음에 조국이 번영한다 선군의 한길을 따라서 장군님 걸음에 발맞춰 이 자료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낙원 기계공장의 열처리 직장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보강된 것이니 동무들의 연구에 크게 참고가 될 거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낙원의 신명당원들을 따라 배우는 것은 자력갱생의 기치 밑에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정신을 따라 배우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소. 찾았다. 국장 동지, 될 것 같습니다. 국장 동지. 응? 뭐라고? 될 것 같습니다. 국장 동지. 뭐요? 아니, 될 것 같단 말이지, 어? 어디? 수고했어. 국장동지 들어가십시다. 우리 동무들이 다 합니다. 네. 수양이 계산에 믿음이 안 갑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국장 동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답니다.
개봉수입니다. 국장 동지, 수영 환자의 치료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라니요? 신경 근육이 풀리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국장 동지가 치료 결과를 꼭 알려달라고 하기에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여기 지금 그 환자의 아버지가 와 있습니다. 예, 제가 전화를 바꾸겠습니다. 자.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녹음점이 얼마니? 첨가제의 비율을 잘 계산해라. 명호, 내려라! 스위치를 끄시오! 설명아! 구슬국이! 부국장 동지, 사고가 났습니다. 뭐? 사고? 네. 뭐? 실패는 성공의 전주고? 여보, 어디다 대고 그런 감상적인 소리를 해? 당장 걷어치워.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사고나 실패나 같아. 가뜩이나 생산을 중지하고 뒤숭숭한 이때 누구든 책임지고 법 앞에 나서야 할 텐데 동무한테 그 책임을 물을 것 같소? 여기 지배인 동무나 나야, 나. 부국장 동무. 동무들은 나가서 하던 일들을 마저 하시오. 지배인 동무, 이거 안 되겠어. 우선 공장을 돌리고 옵시다. 국장 동지가 병원에 실려가면서 신신당부한 건데. 아, 여보, 당신이야 노동자들의 생활을 직접 책임진 일꾼이 아니오. 누가 뭐라든 결단성이 있어야지. 옳습니다. 전 지금까지 부국장 동무의 직권 아래서 자기를 잃고 일해왔지요. 언제 한번 제 입에서 책임이란 말이 나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여보, 그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요. 며칠 전에 국장 동지가 내준 문제를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경제 문제를 푸는 데서 절실히 필요한 게 뭔가 하는 겁니다. 글쎄 난 일개 지배인이니 그저 우리 관리국의 실태를 놓고 말한다면 관리국에 책임질 줄 아는 일꾼이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에? 누가 책임을 회피하기라도 했어? 부국장 동문 공장 세우는 문제를 놓고 생활비요, 액상계획이요, 노력관리요 온갖 조건을 내걸었지만 국장 동진 나라의 이익을 못 주는 공장을 세워놓고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 누가 진정으로 책임지는 입장입니까? 그리고 이건 너무 야박한 말 같지만 우리 딸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부국장 동문 그 애가 불구라고 물론 그 일 위한다고 하면서 다른 일자리에 돌려놓으라고 했지만 국장 동진 그 일 끝내 일으켜 세워줬죠. 그렇수다. 나라의 경제 문제를 푸는 데서 절실히 필요한 건 자재 노력 자금보다 앞서 사람도 생산도 책임질 줄 아는 일꾼이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린 로시엄을 계속 내밀겠습니다. 책임은 지배인인 제가 지겠습니다. 감을 수입해서라도 어떻게 하나 공장을 돌려야 한다. 공장을. 국장 동지가 락원에서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다시 계산해 봤는데 특수강의 최고 온도시 요소의 비율만 정확히 계산되면 국한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국장 동지, 아, 제가 수양동물 너무 괴롭히는 게 아닙니까? 환자한테 특효약은 이러한 정신적 악량입니다. 예, 그러나 국장 동진 안정하셔야 합니다. 전 일 없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우리 수양연구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압니까? 그 통에 내 몸도 다 나온 것만 같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가십시다. 그럼. 예. 수고합니다. 예. 이번 치료 중에 정말 안 됐습니다. 국장 동지한테 급히 알릴 문제가 있어서. 무슨 일이요? 부국장 동무가 끝내 공장을 돌리겠다면서 감수인 명세에 수표를 요구해 왔습니다. 뭐라고? 수입 명세? 만약 공장을 2 이상 더 세웠다가는 법적 문제가 제기된다면서 누가 뭐라든지 생산은 자기가 책임진다며 무조건 내밀겠다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것만큼 국장 동지가 꼭 알아야겠기에. 공장을 세운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고 하시오. 뭐라고요? 어쩌겠습니까? 공장을 세우면서 찍은 날짜는 다 돼왔지. 그런데다가 감시업로는 아직 모연한 상태가 아닙니까? 이건 공장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생긴 평산 평지공장의 손실액 통계 자료입니다. 아마 위에서도 이걸 보면 우리가 왜 공장을 다시 돌리게 되었는가를 이해하게 되겠죠. 국장농부의 수별. 그러니 공장이 실리가 나든 말든 국장, 부국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돌려야 한다. 아니, 국장농부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난 솔직히 국장농부의 입장을 봐서 할 말도 못하고 참으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감시업로가 성공했습니까? 국장농부가 만장이 되고 선포한 날이 다 된 오늘까지도 말입니다. 난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생산 담당 부국장으로서 공장을 돌려야겠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국장농부, 생산을 중지한 건 대담한 결심이지만 공장을 계속 세우자는 건 위험한 독단입니다. 독단? 국장농부,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동무가 관리국의 부국장이 맞습니까? 언젠가는 수양연구사를 연구사 명단에서 빼버리려고 하더니 오늘은 또 그 공장을 영영 밑빠진 독에 물붓는 공장으로 만들자는 겁니까? 자기 보신, 그게 그렇게도 귀중합니까? 우리 관리국으로 말하면 돈의 경제에 명맥을 쥐고 있는 것과 같은 건데 동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국장을 합니까? 뭐라고? 여보, 그럼 못 써. 난 당신 전에 8년째 부국장을 해오고 있는 사람이요. 장진호입니다. 부국장 동무, 컴퓨터를 켜고 5번을 누르십시오. 생각납니까? 부국장 동지! 부국장 동지! 부국장 동지! 빨리 여보, 이건 뭐요? 내가 대참가자요, 당신이 대참가자요. 저 사실 대참가해야 할 당사자는 부국장 동지였습니다. 전... 자, 빨리 찍소.
이거 작전 있지, 여러분들? 전 그때 부국장 동무의 아까수매가 아니라 한 일꾼의 애국적인 일본세에 꽃다발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부국장 동무, 전 8년 전의 그 모습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아하, 이거 국장동무의 퇴근 시간을 기다리다가는 이 당비서도 선자리에서 아침을 맞겠습니다. 아니,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네. 앉으십시오. 국장동무,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시오. 비서동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장군님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할 우리들인데 저처럼 일하는 일꾼이 100이면 뭐라고, 1000이면 뭘 하겠습니까? 민족의 운명, 나라의 강성부흥을 책임지신 우리 장군님께서 우리 모두를 강성대국의 새 용마루에로 이끌어 가시자니 선군 장정의 길에서 언제 한번 편히 쉬실 잠이 있겠습니까? 쪽잠, 죄기방. 오늘 밤엔 이 말이 그저 들리지 않는군요. 세상에 이 말처럼 가슴 아픈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 감을 성공시키고 공장들을 현대화해서 우리 장군님의 로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립시다. 예. 비서동무, 약속대로 내일 감소제에 대한 최종 시험을 아침 일찍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자, 빨리들 준비해야겠어. 예. 모두 자기 치러. 알겠습니다. 자, 서둘러야겠어. 네, 여기 저. 아니, 여긴 왜 들어와요? 내 오늘 동무들한테 요술을 보이자 그래. 네. 어서. 자, 어머나. 야, 사과 먹는 녀석이 나요? 어서. 아니. 어때? 동무들, 수양연구사가 와요. 설명기사가 일생을 같이 하기로 약속했대요. 동무들, 우리 용사가 왔대. 자, 빨리. 지금 인동 빨리 갑시다. 자, 빨리 뛰라. 아버지, 지배인 동지,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지배인 동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국장 동지, 선생님, 우리 연구사가 저렇게 움직여도 이렇겠습니까? 지금은 경고 관찰 중이니까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환자한텐 저러한 정신적 흥분이 필요합니다. 예. 국장 동지. 눈빛바람에 지는 선군 말림길에 절대무에 강성대구 용마루가 있네. 먼저 군심을 떠매고 이
부국장 동무, 감을 우리 힘으로 생산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당의 방침에 대한 관점 문제입니다. 요는 뭔가?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안전수치만을 따지며 보신하게 되면 결국은 쓸모없는 존재로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식으로 조국의 재벌을 마련해가는 사람만이 경려하는 장군님께서 펼치신 강성대국의 새 역마루 위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국장 동지가 추진시켜온 사업인데 지휘해 주십시오. 아니, 공장의 주인은 지배인 농부입니다. 그렇게 되면 난 염치 없이 열매만 따먹는. 일꾼은 세 가지를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한 말, 자기가 조직한 사업, 또 자기 단위에서 벌어진 일. 난 오늘 지배인 동무한 데서 이걸 보고 싶습니다. 집행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성공이다. 국장 동지, 아니, 이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까? 의사 선생. 네, 장동지, 성공이에요. 그래, 성공이다. 성공.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 힘차게 달려라 구보로 달려라 우리의 걸음에 미래가 마주온다 성권의 한길 따라서 장군님 걸음에 발맞춰 달리자 보람찬 이 길에 심장을 아끼랴 새색이 역마로 승리로 빛내자 선군의 한길 따라서 장군님 걸음에 발맞춰 달리자 전 이번에 우리 일꾼들의 책임 속에 참된 애국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 오늘날 일꾼들의 책임 문제는 우리 경제의 운명 문제입니다. 전 부국장 동무의 옛 모습을 다시 보게 되니 정말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 어떤 조건에서도 책임 앞에 성실하렵니다. 부국장 동지. 국장 동지.